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AI가 선별한 종목들 하나씩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컨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4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죠.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기업과 89억 원 규모의 위성 광학 탑재체, 이름이 참 어렵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농업 관측에서부터 향후에는 나사 이렇게 대체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택 오늘 좀 갭을 크게 띄워서 상승을 했고 네. 아직까지도 양봉을 그래도 그려내고 있어요.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될까요? 우주항공 테마가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딱 계약 소식까지도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맹렬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너무 좋은 타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 거의 9%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차트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 갭 상승을 했습니다. 갭 상승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밑꼬리를 달면서 떨어지지만 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한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딱 그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 차트를 좀 당겨 보면은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W 반등을 만들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는 부분이에요.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고 W자를 만들고 다시 상승세.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이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해드리는 바닥권을 탈피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목표가의 부분이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가고, 지금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조정 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여력은 충분한데, 그 다음 목표가는 저는 16,000원까지도 한번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는 이제는 한 종목은 꼭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우주항공이냐 아니면 원전이냐 이런 종목들, 조선이냐 이런 종목들 되게 많은데,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우주항공도 하나 정도는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컨택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는 이슈가 많이 나왔던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세게 들어왔고, 이번에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이게 우주항공 산업까지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은 약 2천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대주주 지분도 거의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30%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태동기다. 여기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스페이스X나 이런 기업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줄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주항공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지금은 조금 힘들진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산업이 탄력을 받고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부분 연결되면서 더욱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드렸던 오늘 장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지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재매수한 다음에 다음 구간 목표가는 16,000원까지 한번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이었죠. 컨택 만나봤습니다. 갭을 띄워서 상승을 했는데 이 11,000원 라인을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11,000원대를 지켜내느냐 이 지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 패턴 자체를 만들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바닥권을 탈피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지금 증시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우주항공 관련주 하나쯤은 꼭 챙겨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조금씩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조금씩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을 계속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멘토님의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팍스통신망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멘토님의 향후 대응 전략들 이 안에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컨택을 뒤로 하고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SP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장 안에서는 9시 38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여기는 또 조선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중견 조선 엔진 부품 업체인데요. 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 안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밸브 수요 중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현대중공업과도 얽히고 좀 힘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주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자라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제일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군환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군환산업보다는 약간 상선 쪽으로 더욱더 집중된 부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도 더 올라가는 종목들은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하나오션 쪽으로 더욱더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KSP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조선기자재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많이 안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조선주들은 다들 너무 많이 올라가고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다시 한 번 더 하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자재 관련해가지고는 뭐 피팅이나 밸브 쪽은 어떻게 보면 상승세는 좋은데 이렇게 엔진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했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끝날 거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선 쪽은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총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총은 약 1,800억 원이고 대주주 지분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유통 물량은 많이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은 워낙 좋게 나왔어요. 작년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번 연도도 1분기, 2분기도 다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된 조선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때까지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제는 조금 더 빛을 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또 돌파 시점에서 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점차 저점을 올려가주면서 우상향을 해주는 추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고점 부분을 계속적으로 깨지는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장에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 윗꼬리가 약간은 달렸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10%대 이 상승세에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만 더 조정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4,500원 밑에서 진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4,900원 부분부터 이제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항공도 괜찮고 조선도 괜찮다. 근데 조선 관련해가지고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좋은지 아는데 이 종목들을 따라 들어갈 거냐 아니면 소부장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급등세가 나올 때마다 수익을 챙겨 나갈 거냐 아니면 대형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수익을 챙길 거냐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나한테 성향이 맞는 종목을 들어가시면 된다. 만약에 KSP가 들어갈 경우엔 제가 말씀해 드렸던 전략 4,500원 밑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4,900원에서 나오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과 관련해서 KSP 만나봤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조선, 너나 할 것 없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군함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또 종목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KSP가 또 현대중공업과도 얽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밸브 수요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SP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태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아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장에서 만약에 10% 부근에 이 상승률을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4,500원 밑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4,9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9시 38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때 들어가셨다고 하면요. 최고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챙기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날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 내가 그 안에서 수익을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활용하는 이 AI 시스템을 여러분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I가 잡은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광밴드 한번 만나볼까요? 9시 17분경에 AI 시스템이 잡아줬습니다. LNG선에 필요한 피팅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조선과 또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관련주로서 여태까지 또 흐름이 나온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잠정 실적이 좀 컨센을 하회하면서 힘은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조선이나 아니면은 이쪽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많은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성광밴드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워낙 끼가 많아요. 물론 조선 쪽도 많이 끼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동해안에 있는 대한고래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시추 관련해 가지고 승인 요청을 했던 부분이 크게 작용하면서 오늘 장에서 갭상승도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석유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천문학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적을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는 충분히 들어왔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 예상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하향했지만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하락세를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갔던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잊지 말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KSP랑은 되게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 KSP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더욱더 올라갔던 부분세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차트로 보자고 한다면 KSP 같은 경우 어제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세가 나왔고 오늘 좀 강한 모습세가 나오는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도 강하고 오늘 장에서는 갭상승하고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말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테마성, 조선해양 이런 쪽 그리고 가스, 대한고래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충분히 공략을 가능한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하락폭은 조금 더 떨어지면은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도 워낙 좋은 종목인지 아는데 조금 조정이 세게 들어오자. 차라리 21선까지도 안착하는 모습세가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성광밴드는 조선뿐만 아니라 동해 대한고래까지 테마까지도 엮여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광밴드 오늘 장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워낙 갭을 띄워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 갭을 메우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부터의 흐름으로 본다면 앞서 만나봤던 KSP와 완전히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태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21선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갭을 띄워서 상승했던 종목이라 AI 시스템이 또 얘는 갈 앤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포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끼가 있는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확실하게 시기적절하게 포착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런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도 타이밍을 놓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앞서는데요.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날 수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AI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방송 중에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체험권 받아보시면서 AI를 한번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만나보시죠. 휴스틸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9시 13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관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오늘 조선과 관련해서 피팅 밸브 쪽 계속해서 시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또 앞서 만나봤던 성광밴드처럼 대왕고래와 엮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대왕고래도 앞으로의 조금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테마라고 또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언제 또 많이 올랐다라고 본다라면 트럼프가 중국 제재 관련해가지고 철강 관세나 이런 부분 할 때도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휴스텔이 갖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대왕고래 산업이나 이런 도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 파이프 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이프가 가스나 이런 부분을 운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왕고래 산업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만약 휴스틸 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휴스틸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제재나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기억해 보셨을 때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나 이런 부분을 철강 쪽이나 희귀금속, 희토류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노리면서 이제 모아가려고 이렇게 수급세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워낙 바닥권이었습니다. 바닥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어떻게 보면 시총도 좀 가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손해는 덜 볼 수 있는 구간이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같은 자리에도 저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가 차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철강 업종들이 다 주가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종목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휴스텔도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 부분에서 이제 슬슬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한 번에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쭉쭉 빠지는 모습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3%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충분히 들어가고 만약에 10% 이상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 왜냐면 항상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적당히 올라갈 때는 잘 안 빠졌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바닥권에서 그래도 10%에서 20% 정도 올라갔을 때 팔고 아니면 하루 만에 만약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약간 모아가는 시점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으로 휴스틸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이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죠. 이런 중국 제재로 인해서 철강 쪽에서의 수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복합적으로 섞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적도 괜찮게 뒷받침된다라고 짚어주셨죠.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은 바로 이 휴스틸 일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10%에서 20% 정도 올라갔을 때는 이 정도의 수익으로 만족하고 조금은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고 10% 이상 넘어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진입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장 안에서는 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시스템이 9시 13분경에 잡아줬습니다. 이때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 바닥권
다음번에서 진입을 한 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멘토님이 세워주신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가격적인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전략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 위해서 팍스통신망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앞으로의 멘토님의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팍스통신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장 안에서 가장 빠르게 포착을 해낸 종목입니다. 9시 9분경에 포착을 해냈는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흐름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공략을 하겠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현지 법인을 또 설립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자국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 걸까요? G2파워 같은 경우는 끼가 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원전도 끼고 ESS 쪽도 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에너지 관련 섹터나 이런 부분은 지금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 G2파워의 장점은 뭐냐면은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워낙 잘 나오고 있다는 게 제일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방송 초반에 BHI가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G2파워가 근데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일 많이 좋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들어갈 거냐. 내가 변동성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2파워를 들어가시면 되고 BHI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정성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종목이 좋다. 하지만 AI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 많은 종목을 하면서 지금도 약간의 수익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변동성을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날 경우에 중장기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G2파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의 이슈를 살펴봤을 때 BHI를 대장격이다라고 또 짚어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BHI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을 내가 감내하면서 수익을 조금 극대화해보겠다라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G2파워를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AI 시스템도 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는 G2파워를 빠르게 잡아준 모습이었습니다. 9시 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죠. 이렇게 그날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AI 시스템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새롭게 포착이 됐을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각 이슈가 갑자기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가 나왔는데 요즘 시장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위험했던 부분이 뭐냐면 단독 기사가 나올 경우에 좀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이 마녀공장도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런 급등세가 모습대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확정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워낙 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인수한다는 측에서 기업 가치를 6천억으로 했다는 부분을 지금 시총이 약 3천억 구간인데 더 2배 정도로 측정을 했던 부분이고 K뷰티나 이런 성장성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물론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단독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은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도 조금
조금 더 차트상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확정이구나,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할 경우에 들어가서 그때 수익을 챙겨셔도 좋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워낙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많이 심하고 지금 오늘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연말로 가거나 이럴 부분에 충분히 기대감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강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다. 왜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드리는데, 오늘 이런 상승세, 이런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으로 나왔던 부분은 항상 거짓 뉴스나 이런 부분은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유의 깊게 보고 AI가 포착하고 5%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수익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 플랜을 짜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포착 종목으로 마녀공장 살펴봤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단숨에 또 시세가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M&A 인수 소식이 있었죠. 19% 넘게 갑자기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독 기사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 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워낙 다양한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후장까지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조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트럼프 관련주 관련해가지고는 어제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나서부터 어제 밤에 트럼프 관련주들을 공략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장 초반에 수익을 보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거리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까지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갈 거면 차라리 오늘 들어가라. 내일 들어가거나 내일 모레 들어가면 더욱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들어가서 오늘 장 초반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즐기시다가 파시고, 만약에 오후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 장을 좀 더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 지금이라도 편승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조금 지켜보시다가 바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정리하는 것도 이번 주 내로는 정리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전략들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을 보내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